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8일 새벽 12시 12분입니다. 그렇죠? 예, 미증시가 또 급락을 하네요. 나스닥이 버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좀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또 시장의 입맛에 맞지 않게끔 금리가 상승하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실업률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금리가 상승하는 쪽으로 아무래도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지 좀 경기 침체로 인해서 뭔가 금리를 올리는 걸 좀 주저할 수 있는데 이거 뭐 경기도 고용지표도 좋은 거죠. 근데 웃긴 게 고용지표가 좋다는 건 이게 경기가 좋다는 얘기인데 경기가 괜찮으면 주식시장도 괜찮아져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단순히 돈의 논리로 돈의 흐름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도 계속 우려했던 것처럼 시가총액 지금 3,500조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근데 이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게 무서운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거의 고점 대비 70% 80% 빠져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무서운 거죠. 제가 제일 우려했던 바가 이제 애플의 주가인데 지금 코로나 시절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2019년도 이 $50 그때까지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뭐 상상하기가 어렵지 끔찍하죠. 이때도 마이크로소프트도 $120 아직 뭐 한창 멀었습니다. 30% 애플이 제일 안 떨어졌죠. 구글 34% 구글도 $50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죠? 아마존닷컴 테슬라는 뭐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뭐 $20대니까 이 아이도 지금 뭐 장만 열리면 이제 빠지는 거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보는 그런 모습이 이 아이에서 이제 앞으로 연출될 수도 있는 겁니다. 메타는 지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뭐 네이버 이쪽 라인하고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넷 플랫폼 쪽으로 해서 64% 비슷한 현상입니다. 코로나 때 시절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메타는. 네이버는 얼마까지 빠져 있죠, 지금? 네이버가 코로나 이전인가요? 네이버는 오히려 코로나 때 가까워졌네요. 그렇죠. 코로나 때랑 거의 네이버랑 메타랑 거의 같은 라인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이버랑 메타가 지수대가 좀 비슷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메타가 더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고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메타가 좀 더 많이 빠졌고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코로나 시점 대비했을 때 월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라인이니까 $50 아직 엔비디아도 시스코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컴캐스트 이 아이는 거의 이제 코로나 직전까지 빠져 있네요. 그렇죠. 퀄컴 그다음에 어도비도 코로나 직전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얘네들은 그래도 여기서 막 10%씩 급락은 안 합니다. 그렇죠. 카카오나 네이버는 막 급락하고 있는데 에어비앤비 신규 상장주도 상장되고 나서 50% 에어비앤비 상장되고 나서 50%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상장되고 나서 70% 80% 빠져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AMD 반도체 62% 인텔도 거의 신저가로 가는 것 같습니다. 60% 이러면 삼성전자도 못 버티겠죠.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했는데 전년 대비 30% 영업이 급감했다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이렇게 둔탁해지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실물 경제가 안 좋습니다. 부동산이 떨어졌으니까요. 부동산을 지고 있는 사람들도 힘들죠. 부동산을 지고 있는데 부동산 값이 떨어져서 힘든데 이건 웬걸 금리가 올라가니까 월급에서 나가는 돈이 이자가 크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줄어들니 이제 핸드폰을 사려고 스마트폰을 사려고 신형을 사려고 했는데 엄마가 안 돼. 못 사. 우리 돈 없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외식 나가려고 하는데 외식 못 가. 집에서 밥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러면 이제 갈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농심, 라면이나 먹자. 이렇게 되면서 농심 주가가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농심 주가 한번 볼까요? 올랐나 떨어졌나? 농심은 안 빠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기술주들이 폭락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농심 안 빠지고. 그 다음에 힘들어 죽겠네. 담배나 피자. KTNG. 한 주 지난번 미 증시 급락했을 때 보고 안 봤는데 한번 됐나요? 네, 여전히 87,000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혀 조정 안 받고 있죠. 네,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아직도 진행 중이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바이오주들은 뭐 거의 조정이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덜 받고 있죠. 이런 기술주들이 급락한 거에 비하면 바이오주들은 굉장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이오주는 뭐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그때 한번 바짝하고 나서 가장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았거든요. 리제네론도 미국도 마찬가지 신고가에 근접해 있고요. 모더나는 뭐 백신주니까 어쩔 수 없고 일라엘렘, 아메리칸 에어라인, 아이오니스 파머십니까, 노바백스, 뭐 이런 것들 다 박살나 있네요. 니콜라, 이런 완전히 작전주들은 영원히 뭐 이제 앞으로 올라오기 힘들겠죠. 그 다음에 다우 지수, 시가총액 순으로, 유나이티드 헬스클럽 역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이오 헬스케어 쪽, 우리가 인류가 생명 연장, 아무리 경기가 둔화돼도 우리 생명과 관련돼서는 약, 병원 뭐 이런 거는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 순환 사이클에 보면 경기 바닥, 주식시장 바닥에서 이런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필수 소비재들, 경기 민감한 뭐 그냥 단순히 내가 삶의 편함을 위해서 자동차라든지 뭐 핸드폰 새로 신형 교환한다든지 이런 소비보다는 무조건 먹어야 되는 약들, 주식시장하고 상관없이 주식시장이 좋든 나쁘든 부동산 시장이 좋든 나쁘든 밥은 먹어야 되죠. 그래서 CJ 제일제당 이런 소비재들이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안 빠지네요. 그렇죠? 국제유가도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진 않고 에너지주도 버티고 있고, 그래서 다우 산업지수는 그래도 나스닥 대비해서는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10,000포인트가 이제 좀 붕괴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만선이 지지되느냐, 붕괴되느냐가 굉장히 우리 주식 시장에 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뭐 초토화됐는데 여기서 초토화된 이 상태에서도 나스닥이 많이 무너져 버리면 패닉이 오는 거죠. 우리나라 증시는 거의 뭐 붕괴되겠죠. 또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재채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코만 실룩실룩해도 우리나라 주시장은 폭락이니까요. 안타깝죠. 근데 지금 미 증시가 지금 여기 지금 코로나가 6,600인데 지금 만 걸쳐 있거든요. 우리 지수가 코로나 때 1,400, 지금 2,200. 우리는 뭐 거의 이미 다 와버렸죠. 월봉으로 봤을 때 우리는 뭐 더 이상 이제 코로나가 아닌 이상은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는 수준에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보다 더 나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럼 우리는 더 하락하겠죠. 나스닥은 월봉상 봤을 때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비교한다면 뭐 브라질 같은 경우 뭐 계속 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인도 어디 있죠? 인도 마찬가지 센섹스 지수 저 하늘나라에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무조건 커플링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좀 기대면서 우리도 좀 반등이 나왔으면 하는데 전혀 우리는 또 안 나오고 있고요. 아시아 지역만 보더라도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뭐 신고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업종이 그 나라의 기업의 어떤 주요한 산업인지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대만도 우리랑 좀 비슷한 현상을 좀 보였고요. 그렇죠? 10,000에서 18,000 갔다가 지금 13,000. 반도체 제조업 국가들은 독일 많이 맛이 가 있습니다. 그렇죠? 독일도 거의 반토막 나 있죠. 20%. 근데 반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뭐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그에 비해서 좀 덜 빠진 거죠. 호주 뭐 이런 국가들. 예, 아무래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뭐 자원을 가지고 있는 원자재를 생산하는 그런 국가들은 좀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JP모간 체이스 금융주들도 36%, 홈디포 30%, 마스터카드, 네,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주 37%, FB, 예, 화이자, 코카콜라, 머크. 그래도 다우 산업지수는 한 10에서 20%대. 월트 디즈니가 좀 빠진 게 조금 이상하네요. 사람들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좀 많이 방문할 것 같은데, 뭐 이 아이가 좀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방송 쪽으로 약간 이슈가 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다우 산업지수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예. 나스닥에 비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다른 국가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나스닥을 제외하고 단순히 그 다우 산업 지수를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코스피하고 거의 동일한 선상이거든요. 직전 고점 코로나 직전 고점이 29,000선이고요. 우리 코스피도 코로나 직전 고점이거든요. 예, 그렇죠? 코로나 직전 고점 2200에서 2230 뭐 2270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제 다우 산업지수하고 우리 지수는 거의 같은 수준에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빠지느냐, 더 빠지지 않느냐는 이제 앞으로의 경기 어떤 둔화의 속도, 그다음에 금리 상승 속도, 금리의 상승 폭, 그다음에 물가 지수 뭐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 아이들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달 이제 한 중순쯤 되면 금융통화위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FOMC에 관련돼서 제롬 파월 의장이나 뭐 부의장이 또 뭐 뭐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때 그 코멘트를 잘 또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준에 반해서 투자 시장의 어떤 뷰를 가져가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뭐 AT&T도 그렇고요.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이번 기술적 반등이 다시 무너지는 N자형 하락, N자형 상승 파동이 아닌 N자형 하락 파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약세장 국면입니다. 뭐 이어지는 이 폼이 예사롭지 않네요. 종목 하나하나를 좀 일부러 좀 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안 되나 좀 봤는데 역시 이제 우리 시가총액이 높은 나스닥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아마존, 테슬라, 이 메타, 엔비디아 이런 아이들이 급격히 좀 하락하고 있네요. AMD 반도체 쪽도 좀 안 좋습니다. 이러면 월요일날 우리는 다행히 지난주 월요일도 우리가 쉬고 이번 주 월요일도 쉬고 연휴가 이어지는데 지난주는 좀 반등의 미국이 나왔고 오늘은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AMD 빠지는 게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빠지는 그런 느낌으로 빠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냥 저점이 와장창 뭉개져 버리면 뭉개져 버리는 인텔도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러면 이제 흘러내리면 우리 코스피 흘러내릴 때 정말 무섭게 흘러내렸잖아요. 여기서 그냥 2500에서 2200까지 다이렉트로 여기 흘러내려 버렸거든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 삼성전자 나왔는데 삼성전자도 이제 이렇게 되면 다시 2100대로 물러가겠죠. 내려앉겠죠. 다음 주에 만약에 미증시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오늘 종가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호가창을 좀 보면 현재 미증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거래량이나 호가창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야 이거 뭐 대략 난감한 거죠. 우리나 미국인이나 주식시장에서 이 내가 투자한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게 무서운 거는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도 지금 미증시에 워낙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웬만하면 좀 정리를 하고 나와서 기술주들은 환전을 하면 그래도 제가 봤을 때 20% 정도는 커버가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뭐 1,000원, 100원에서 1,200원 내외에 들어갔다가 지금 뭐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이렇게 고점 대비 빠진 거 감안하고
그래도 수익권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완전히 고점에 1,300원 이상에서 물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왔던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똑똑하니까 수익 내고 다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언제 환전하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겠죠. 지금 주식을 아마 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게 좀 뒷북 치거나 조금 뒤늦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민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판단하고 나오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낫지 않나. 우리나라 증시를 보더라도 나중에 기회를 엿보다가 이제 원화로 환전해서, 네, 그때 국내 주식을 다시 나중에 저점에서 뭐 2,000이 깨진다거나 뭐 1,900, 1,800 완전히 패닉 장세가 올 때, 그럴 때 와장창 들어가 주는 게 좀 전략적으로 좀 유효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좀 고수들은, 미국 시장에서 많이 수익 난 사람들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쨌든 미증시도 녹록지 않고 우리 증시도 이제 계속 전이되어서 다음 주 역시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이 이렇게 간다면 블랙 먼데이, 블랙 튜즈데이 뭐 이런 아이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너무 두렵습니다. 예, 밤잠 자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밤에 잠을 푹 잘 수 있도록 주식 투자를 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주식 투자를 그냥 안전하게 해둔 사람도 밤에 잠을 푹 못 잘 정도로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예.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분산 투자하고 현금 비중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뭐 이거 떨어지는 폭이 예사롭지 않다 보니까 계속 손실이 확대되는 그런 국면이 나오다 보니 불안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뭐 누가 뭐 현금을 가지고 100% 현금을 가지고 있으신 분에게는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고, 이제 문제는 앞으로가 더 걱정되는 거죠. 이제 3분기 실적 쇼크 나오고 여기서 4분기 실적까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 주가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또 보고서 막 쓰죠. 오늘도 뭐 카카오뱅크 애널리스트가 보고서가 목표가 16,000 잡고 이따위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뭐 도덕적 해이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도 그게 16,000이 될지 안 될지 지금 현재가가 얼마인지 책정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쓴다는 거는, 과거에도 리포트를 쭉 봤는데 대부분 매도 리포트만 썼더라고요. 특이합니다. 거의 리포트를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몇몇 개밖에 안 썼는데 대부분 한 10개 중에 한 7개 이상이 매도 리포트만 썼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과 연계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의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리포트를 증권사에서 발행할 때는 증권사 고객이 있기 때문에, 그 고객들이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리포트를 쓰면 고객들이 반발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그 증권사 손님들이 막 항의 전화하고 뭐 그다음에 그 회사 본사에 전화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웬만해서는 현재가보다 목표가를 더 낮추는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근데 굉장히 과감하게 그렇게 쓴 걸 봤을 때는, 와, 이거는 정말 뭔가 큰 공매도로 인한 수익이 나는 게 아닌가, 관련된 뭐 DB 금융 투자에서 이미 공매도를 이빠이 쳐놓은 게 아닌가 싶을, 의심이 될 정도로 그게 확실하다는 아닙니다. 항상 의심할 뿐이죠, 저는. 제가 뭐 본 것도 없고 정황도 없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의심이 된다,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혼자 생각을 해봤다, 뭐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의혹이 좀 제기돼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반하는 그런 리포트를 썼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리포트들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또 나오고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뿐만 아니라 그냥 기사도, 지금도 오늘 온통 시장에서 카카오 관련된 어떤 악재 뉴스, 안 좋은 뉴스로 완전히 도배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좋은 뉴스가 그렇게 도배되면 주시장에서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 좋은 뉴스가 그렇게 도배돼 버리면 내일 월요일 날 또 화요일 날 또 폭락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전파되고 공포가 전달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몰라도 될 사람들, 관심이 없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아닌가 보다 싶어서 또 손절매 나오죠. 그런 투매들이 완전히 쏟아지고 나면 이제 껍질까지 벗겨지고 나면 주식시장이 돌아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매도 금지 나오고 다 떨어졌는데 이제 공매도 금지가 나오는 거죠. 이미 떨어지기 전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공매도에서 다 떨어졌어요. 이제 그거 이제 수익 실현시켜 주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정부 정책입니다. 이제 수익 실현하세요. 그러면 그거 이제 공매도 쳤던 거 사기 시작하면 수익 확장이거든요. 수익 확장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주식 또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나 그동안 공매도 쳤던 헤지 펀드들이 너무 훌륭하게 맛있게 잡술 수 있게끔 정부에서 또 추가 지원책을 보내는 겁니다. 국민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국민이 내가 뭐 손실을 보든 떨어지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국민들이 주식시장에서 피해를 보기 전에 선제적인 정책이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늘 다 죽고 나서 다 사망하고 다 반대매도 당하고 다 이제 깡통 계좌 차고 나면 이제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자살하고 이러니까 정부 정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늘 뒷북입니다. 늘 뒷북. 예.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괜히 자기가 뭐 선제적으로 취했다가 자기 목 달아날까봐. 예, 보수적이거든요. 시키지 않으면 일을 안 합니다. 내가 그걸 해서 뭐 한들 안 한들 월급은 똑같잖아요. 그 다음 달 월급이 달라지나요? 내가 선제적으로 고민해서 공매도 금지를 했어. 그럼 뭐 다음 달 월급이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굳이 내가 뭐 할 필요가 있나요? 보고 너무 원성 심한 대통령이 야 너 씨 뭐 하는 거야? 욕 한 바가지 먹고 나면 아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 책임이 이제 대통령한테 넘어가니까 이제 대통령이 시켰으니까 공매도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뭐가 내가 선제적으로 시장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왜?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검사를 하다가 지금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보이겠습니까? 재산이 얼마 없었다고 하고 뭐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고 부인은 작전주 해보고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다고 잡아떼고 맨날 전화통화는 하던데 자기는 안 했다 하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죠. 이 총체적인 난국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제가 고민을 해봤자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똑똑해야 돼요. 남들 얘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정부를 믿을 필요도 없고요. 대통령에 대해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저에 대해서도 의지할 수 없죠. 저도 계속 주식시장을 보는 분석하는 분석가일 뿐이지 제가 뭐 예언가도 아니고 주식시장의 신도 아니고 제가 뭐 다 알면 제가 여기 아니겠죠. 지금 대통령 나가시고 금융위원장 하고 있겠죠. 주식시장 딱딱딱딱 맞추고 경제동향 딱딱딱딱딱 다 맞추면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은 없거든요. 지금 금융통화위원장이나 뭐 금감원장 뭐 검사 출신인데 이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융통화위원장은 아니고요. 금감원장은 그래도 검찰 출신인데 뭐 금감원장은 검찰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겠죠. 그렇게 뭐 통화에 대해서 뭐 경제에 대해서 통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냥 잘 잡아내면 됩니다. 나쁜 짓 하는 놈들. 예, 그렇고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떻게 이주열 금융통화위원장이 선제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좋은 결과를 딱 유출해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공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마무리 지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증환기금 이제 그거 어느 정도 결정되고 마무리되고 그 증환기금이 공매도 자금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공매도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면 가장 이제 베스트 할 것 같습니다. 뭐 미증시도 좀 빠지고 하니까 좀 그 뭔가 할 수 있는 멍석이 좀 깔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늦은 밤입니다. 힘든 밤이고요. 뭐 푹 자야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식이 인생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돈이 전부 인생이 전부는 아니니까. 이 아이들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으니까요. 당장 내일 이번 주말 연휴 뭐 내일 또 불꽃축제 오늘 토요일인가요? 불꽃축제인데 그냥 버스비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는 불꽃축제 무료 불꽃축제가 있습니다. 뭐 좀 힘드신 분들은 그 불꽃을 보면서 과거에 불탔던 그런 주식들이 이제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인생 허무하구나. 주식도 불꽃처럼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구나.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이나 그 불꽃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도 결국에는 우리가 죽기 전에는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다. 죽고 나면 10원짜리 한 장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대원칙을
잘 기억가지고 그냥 있는 돈 열심히 잘 벌면서 잘 쓰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뭐 이제 망가진 주식은 이제 어떻게 손 쓸 수 없죠. 그냥 좀 지켜보면서 자녀분들한테 물려주거나, 이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주식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거는 대신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 기업은 좋아지기 때문에 너의 성장과 함께 앞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마 하고 이렇게 물려주시는 것도 당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씩 자녀분 명의로 이렇게 주식을 좀 사주면 나중에 정말 10년, 20년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엄청 성장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거는 진짜 보증합니다. 딴 건 몰라도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나 기업의 어떤 성장 속도를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이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은 북한 때문에 지금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조금 꼬여있고, 미국하고 글로벌 헤지펀드 자금이 자꾸 우리를 가지고 놀아서 지금 시장 대비 기준선 대비해서 저평가되기도 하고 완전히 평균에서 굉장히 이격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다시 평균 회귀성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오히려 또 슈팅이 나오고, 또 우리 오늘 밤에 열리는 여의도 불꽃축제처럼 불꽃이 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아들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야, 아들아, 내가 아빠가 10년 전에 불꽃축제 가면서 얘기했지, 이게 이렇게 튈 거라고. 다시 한 번 더 튀었다. 우리 진하게 한번 외식을 한번 할까? 아니면 뭐 너 차 하나 사줄까? 이런 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시고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보시고, 대신에 가지고 있는 돈만, 지금 있는 돈만 잘 보관을 잘 하시고, 이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당분간 지내시면서 월급 생활을 하면서, 좀 안타깝게 뭐 이자 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월급이 남아나는 게 없겠죠. 그래도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남는 게 있으면 우리 아들, 우리 자녀분들 명의로 주식을 조금씩 사준다면 나중에 성장주들은 반드시 큰 성과를 얻을 것입니다. 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주식을 투자하고 돈을 버는 거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불행해지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비록 지금 이 아이들로 인해서 불행한 감정이 느껴지고 굉장히 힘든 감정이 느껴지지만, 그 감정도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보내시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감정들은 저기 장롱 속에다가 이렇게 고이 모셔두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플랜을 세워서 월급 열심히 모으고 절약하고,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밤에 불꽃축제 가서 뭐 자녀분들하고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다 가서 짜장면 한 그릇 10,000원, 20,000원이면 먹잖아요. 탕수육 하나 시켜서 그렇게 먹고 오는 것이, 그게 더 큰 행복이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대박 나가지고 뭐 롯데월드 가서 뭐 롯데백화점 가서 뭐 명품을 사야지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번 주말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